살다 보면 참 묘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북적북적한 모임도 좋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삶의 활력소였는데 어느덧 60대라는 고개를 넘어서고 보니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오늘 참 즐거웠다는 생각보다 몸도 마음도 너무 고되다는 생각이 먼저 든 적 없으신가요? 차라리 혼자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낫겠다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곤 하죠. 사실 이건 여러분이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워지신 겁니다. 이제는 압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요. 억지로 웃어주고 억지로 비위를 맞추며 살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은 후반전 인생을 평온하고 품격 있게 보내기 위해 조금씩 거리를 두어야 할 5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 마음의 짐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만나기만 하면 세상의 온갖 불만과 한숨을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에 만났는데 앉자마자 시작됩니다. 나란 일이 왜 이 모양이냐. 며느리는 연락도 없다. 아들은 사업한답시고 돈만 가져간다. 처음 한두 번은 친구로서, 동료로서 기꺼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 참 힘들겠네라며 맞장구도 쳐주죠.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레퍼토리라면 어떨까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게 퍼집니다. 그 사람이 쏟아낸 우울함과 분노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내 몸의 기운도 쭉 빠져나가는 걸 느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체적 에너지 못지않게 정신적 에너지가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시작될 때 그 얘기는 저번에도 들었으니 우리 오늘은 즐거운 얘기 좀 하자라고 말을 돌려보세요. 만약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타인의 불평을 받아주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돈 이야기를 자꾸 꺼내거나 은근히 경제적 도움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60대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젊을 때야 다시 벌 기회라도 있지만 노후 자금은 내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혹은 예정을 들먹이며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딱 한 달만 쓰고 줄게. 이런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손을 내밀었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매일같이 언제 갚나 노심초사하며 죄인처럼 연락을 기다리고 빌려간 사람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돈거래가 오가는 순간 그 관계는 평등한 친구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불편한 관계로 변질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노후가 걱정되어서라도 돈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나는 은퇴 후에 돈 관리는 가족과 엄격히 약속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확실한 선을 그으세요. 거절하는 순간은 어색하겠지만 그 거절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그나마 남은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은근히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며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 부류의 특징은 대놓고 욕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농담인 척 혹은 위하는 척하며 뼈 있는 말을 던지죠. 야, 넌 그 나이 되도록 그것도 몰라? 옷이 그게 뭐냐, 나이값 좀 해라.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정색하면 아니,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 라며 오히려 나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자꾸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보통 본인의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이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격려해주고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내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을 때 멋지다, 응원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나의 작은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을 찾으세요.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과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네 번째는 평소에는 소식 한 자 없다가 본인이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휴대폰 화면에 그 사람 이름이 뜰 때 반가움보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을 하려고 일어나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자녀 결혼식이라고 연락 오고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오고 본인이 심심할 때만 불러내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을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을 때 그들은 아주 차갑게 돌아섭니다. 물론 살다 보면 바빠서 연락이 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관계는 평소에도 잘 지내냐, 오늘 날씨 좋은데 생각나서 연락했다는 소소한 안부가 오갑니다.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에게 매번 친절할 필요 없습니다. 한두 번 들어주다 보면 당연한 권리인 줄 압니다. 때로는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정중히 바쁘다고 거절해 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 그 인연의 진짜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유를 딱 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그냥 함께 있으면 유난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이 부류는 앞서 말한 특징들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성격이 너무 강해 기를 쓰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모든 결정을 본인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죠.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이니까 혹은 인맥을 넓혀야 하니까 참고 맞췄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인맥보다 신맥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연결되는 게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외로울까봐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기빨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면 오히려 집에 와서 더 큰 공허함과 피로를 느낍니다. 내가 왜 저 사람 비위를 맞추고 있었지?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죠. 인간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사람 숫자를 늘리는 일에 힘쓰지 마세요. 대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셨나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로 지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자는 것입니다. 화단에 꽃이 잘 자라려면 잡초를 솎아내야 하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정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헤어질 때 웃음이 나는 그런 소중한 분이 계신가요? 오늘은 그분께 먼저 짧은 안부 문자 하나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건강 잘 챙겨라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후반전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